안녕하세요. 바이낸스 연구소입니다. 자, 오늘의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 결국엔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하겠지. 준비를 시작하는 운용사들. 미국에서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 ETF가 시장에 등장했다. 국내 자산 운용사들은 언젠간 다가올 우리 금융 당국의 가상자산의 ETF 승인에 대응하고자 내부적으로 준비에 나서는 분위기다. 상품 출시까지는 법 개정 등 갈 길은 멀지만 글로벌 자산 시장 규모로 투자자 관심도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가 이 흐름을 마냥 외면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세이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ETF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ETF가 되면은 이제 기업의 투자 자산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ETF가 막혀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기업들은 이제 가상자산에 투자를 지금 할 수가 없죠.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도 개인적으로 사야 되고, 그리고 이더리움 사고 싶어도 개인적으로 사야 됩니다. 하지만 미국에 있는 운영사들은 ETF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차원에서도 ETF를 사면서 이제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가 있고 이제 이더리움을 소유할 수 있게 됐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하게 된 지 한 2, 3일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 물량이 나오고 이제 매수창에 이제 물건이 올라오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사실 지금 거래를 시작할 수 있는 건 8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들. 그렇게 되면은 이게 현물로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격에 반영이 될 거다.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 투자 쪽으로는 너무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제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정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거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을 기업에서 사고 싶다, 법인을 사고 싶다 하면은 이걸 개인적으로 사야 돼요. 그래서 대표가 개인 명의로 사야 되는 거죠. 참 좀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안정적이어지려면 투자가 이제 꾸준하게 들어오고 그 투자의 물량이 꾸준하게 나오고 매수창에 이제 호가가 빽빽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금액적으로 안정적이고, 그리고 운용사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가상 자산에 대해서는 이 투자를 할 때 투자의 개념보다는 투기의 개념으로 많이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ETF가 승인되고 우리나라도 좀 이 투자 시장 자체가 성숙화된다면 이제 가격도 좀 더 안정적이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들을 가상자산 또한 그 투자의 마인드로 접근하면 정말 좋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뉴스 한번 볼게요. 자, 트위터에서 보았는데요. FOMC가 최근 통화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이번 주 수요일 모든 시선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쏠릴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FOMC가 이제 금리 인하할지, 금리 동결할지, 상승할지 지금 얘기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9월 달쯤에는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요일 날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시선이 쏠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많은 경제학자들이 연준이 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시장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단서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하겠지만 향후 몇 번 내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를 사람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냉각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경제 지표는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은 연착륙으로 가는 길을 모색하면서 미묘한 균형 잡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금리가 빨리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식이나
이런 자산들은 금리를 인하해야지 그때부터 이제 흐름이 좋아지니까 지금 오늘 저녁에 금리 인하 발표가 있으니까 오늘 지금 시장이 되게 이렇게 어제 비트코인 올랐다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또 떨어졌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거 불확실성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이제 안정성을 찾으려고 하면은 규제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야지 가격이 안정적으로 보여질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자, 바이낸스 홀더 에어드랍. 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별로 없는데요. 이제 이번에 바이낸스에서 바나나 건이라고 하는 이제 코인을 에어드랍을 했어요. 자, 이거는 뭐 할 말이 많지만 바나나 건이라고 하는 코인이 새로 나왔어요. 뭐 코인이 새로 나온 건 대단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을 살펴볼 거냐? 바나나 코인은 이게 바이낸스에서 상장이 됐어요. 이번에 바이낸스 상장이 됐는데 바이낸스 코인 보유자에게 바나나 코인을 에어드랍을 해줬어요. 에어드랍이라고 하면 공짜로 분배를 해주는데 바이낸스 BNB 플랫폼의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자산 비율에 따라서 무료로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정확하게 한 몇 프로 정도 받냐 하면은 계산을 해보면 약 0.5%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억 원치 갖고 있다. 내가 BNB 코인 1억 원치 갖고 있다 한 사람들은 50만 원 정도 비율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1000만 원치 갖고 있다 한 사람들은 한 5만 원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나나 코인이 처음에 상장했었을 당시에 바이낸스에서 총액 기준으로 108배 정도 상승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가 코인에 투자를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이낸스에 들어오셔가지고 좀 투자를 한다면 좀 이런 기회가 있지 않겠나. 약간 바이낸스는 세계 1위 거래소이기 때문에 코인을 상장을 시키는데도 되게 신중하고 그리고 코인을 상장하게 되면은 유동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초반에 상장을 하게 되면은 상장 비밀이라는 게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바나나 코인 같은 경우에는 한 0.68달러에서 0.6달러에 상장돼서 70달러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100배가 넘죠. 108배 정도 갔다고 하는데 자, 그럼 바나나 코인이 뭐냐? 바나나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덱스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업비트나 이제 바이낸스 그리고 빗썸 같은 그런 거래소에서 쓰는 코인이라고 보면 되는데 덱스라고 해서 디센트럴라이징 엑스체인지라고 해서 중앙화 거래소가 아닌 탈중앙화 거래소에 사용하는 코인입니다.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쓰는 유니스왑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케이크 스왑이라든지 종류가 많죠. 뭐 그런 덱스의 거래소인데 그 덱스에서 쓰는 에코시스템 토큰입니다. 그러면 그 거래할 때 거래 수수료가 이 코인으로 나가는 거죠. 자, 바나나 건봇 온체인 토큰에 대한 일련의 거래 도구를 제공하는 플랫폼.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거래소란 뜻이에요. 최근에 세계 유수의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상장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바이낸스의 홀더 에어드랍 프로그램의 일환이 이번 상장으로 바이낸스에서 보유자에게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바이낸스 BNB 코인을 갖고 있으면 좋은 점이 이제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런치풀이라고 하는 행사 진행할 때 참여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메가드랍이라고 또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에어드랍을 또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BNB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메가드랍, 에어드랍,
런치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제 자산을 불려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통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갖고 있으면 이더리움 좀 다르네요. 그래서 POW 코인이나 좀 좋죠 뭐 비트코인은. 근데 하지만 우리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장기적으로 자산이 늘어날 수는 있어요. 자산이 늘어날 수 있는데 시세 차익으로 늘어날 수 있는데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뭐 디파이나 생태계에 기여한다 해서 이제 스테이킹해서 스테이킹 토큰을 받을 수가 있어요. 스테이킹 하면은 내가 이 생태계에 내가 코인을 기여를 하겠다. 기여를 해서 그 기여한 거에 대한 지분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요새는 사람들이 이제 뭐 투자를 하게 되면은 뭐 상가 투자한다, 아파트 투자를 한다 해도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자금 흐름이 만들어지는 걸 좀 좋아하는데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자금 흐름이 좀 일부 생성됩니다. 한 이율로 치면 3% 정도 생성이 되거든요. 3% 정도면은 사실 봤었을 때 은행에 넣어 놓는 거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 것 같아요. 요새 은행에서도 한 3% 주니까. 근데 그 다음으로 요새 시가총액 기준으로 그 다음 코인이 BNB 코인인데 BNB 코인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자기 자산의 한 달에 약 한 1% 정도 이자를 줍니다. 좀 작은 거 아니냐 하지만 한 달에 1%입니다. 그러면은 1년이면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복리로 치자면 정말 많아지는 건데 이제 그거를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바나나 코인의 코인 형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람들이 이제 BNB를 바이낸스를 사랑하는 이유가 바이낸스를 갖고 있으면 그만큼 에코시스템에 기여하는 거에 대한 보상을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좀 우리나라 사람도 좀 바이낸스를 많이 써서 좀 바이낸스에 대해서 이득을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바이낸스 연구소라는 이름을 짓고 사람들이 바이낸스에서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바나나 토큰처럼 새로 상장될 때 이제 108배, 108배 오르는 것처럼 지금 바이낸스에서 상장이 돼서 자리 잡은 코인들이 정말 많거든요.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100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뭐 폴리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수위도 있을 거고 정말 많아요. 그리고 예전에 한때 정말 많이 올랐었던 코인 중에 뭐 아캄도 있을 거고 종류 엄청 많습니다. 아무튼 그런 새로운 코인들이 상장할 때 목표가 내가 업비트에 상장하겠다 이런 식으로 상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상장할 때 바이낸스에 상장한다 이렇게 목표를 두고 코인을 상장시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바이낸스에 상장하면은 약간 흥행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또한 이제 이 프로젝트를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이낸스 상장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바이낸스에 한번 투자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낸스에서 투자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단 메모란에 바이낸스 수수료에 대해서 남겨놨는데 바이낸스 같은 경우 수수료가 0.1%예요. 뭐 좀 작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뭐 0.1% 하면은 자 봅시다. 0.1%라고 하면은 뭐 100만 원 기준으로 했었을 때 뭐 1%면 만 원이고 1,000원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1,000만 원 정도 거래를 할 수 있으면 뭐 만 원이고 1억 하면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쌓이면 이게 수수료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수수료 평생 할인 수수료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20% 정도 할인을 평생 받으실 수 있는데 하단에 링크란에 클릭하셔가지고 이 혜택을 한번 받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상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바이낸스 연구소였습니다.